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위와 같고, 내용은 EEG 데이터의 노이즈를 토포플랫을 사용한 CNN으로 제거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페이퍼 인포메이션으로 저널은 컴퓨터 인 바이올로지 앤 메디신으로 임팩트 팩터는 7.7이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과 매스메디컬 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처음으로 EEG가 BCI와 적합하다 하지만 EOG, ECG, EMG로 인한 노이즈로 인해 유용한 내신호인 UBS를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EOG 종류를 설명하는데 눈의 깜빡임을 나타내는 BEOG, 수직 움직임을 나타내는 VEOG, 수평 움직임을 나타내는 HEOG 등이 나와 있으며 UBS보다 높은 지폭을 가지고 있으며 UBS와 같은 주파수 범위에 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ECG는 레퍼런스 채널로 인해 대부분 제거가 되는데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MG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15에서 30Hz 범위를 가진 넓은 주파수 분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IF라고 부르는 임피던스 변동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기 전자 간섭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아티팩트에 대해 말하는데 전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유용한 내신호인 UBS가 가려지고 신호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EEG는 인디펜던트 컴포넌트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며 변환된 컴포넌트들을 아티팩트와 UBS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구성 요소와 모양, 위치 등이 그 성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요소들을 구하는 것이 ICA이며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IC로 나눈 다음 가중치로 IC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이후 토포플랫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전문가에 의해 아티팩트 또는 UBS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노이즈의 예시로 아래 그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각 노이즈에 대해 설명하는데 BEOG와 VEOG는 전두엽 쪽에 집중되어 있어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클래스로 구분되며 HEOG와 같은 경우는 전두엽의 극의 피크가 양쪽에 퍼져 있으며 ECG도 비슷하여 유사성으로 인해 같은 클래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EMG와 IF와 같은 경우는 피크가 한쪽에 고립되어 있으며 EMG는 주로 두피 가장자리에 두드러지며 IF는 머리 중앙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IF와 EMG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클래스로 포함되며 이 둘의 구분은 사람이 봐도 어렵지만 둘 다 노이즈이므로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방법으로 PSD는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컴퓨팅 시간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시각적 검사는 효과적이며 오프라인 아티팩트 제거에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후 자동 제거 전략으로 CNN이 현재 이미 EEG 분류 및 아티팩트 제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단점으로 최적화가 좋지 않다고 하며 재훈련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다이나믹 시그널 변화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후 EEG에서의 아티팩트 제거에 대한 동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채널 수와 신호 품질에 많이 의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능이며 IC 토포플랫을 이용하며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고 쉽고 신호 품질에 영향이 적고 채널 수에 영향이 적고 확장성이 좋고 온라인 BCI에서도 빠른 모델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본 논문은 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토포플러스를 이용한 IC 제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속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전에 말했던 세 가지 클래스로 아티팩트를 분류하여 제거하고 EMG, IF 클래스의 노이즈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은 센서 문제인 IF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 똑같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그 채널을 아예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등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다음 목표를 말해주는데 다음 목표로는 구조를 재정의하지 않고 재교육하지 않으며 일반성 및 확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아키텍처인데 위의 그림처럼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ICA가 진행된 후 토포플랫을 생성하여 토포플랫에서 아티팩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후 유용한 EEG 데이터인 UBS만 남아 이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모델은 아래 그림처럼 3개의 병렬 CN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클래스를 구분하는 CNN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클래스 안에서도 노이즈 종류가 나뉘지만 이러한 종류는 전문가라도 서로 구별하기가 힘들고 또한 동일한 처리가 진행되며 계산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CNN은 입력 단계, 특징 추출 단계, 분류 단계 3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CNN에 대한 특징으로 이너 블럭이 BVCNN은 2개, 그 다음에 HECNN은 이너 블럭이 3개, EICNN은 이너 블럭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너 블럭의 개수가 나뉘어지는 이유는 BV 패턴이 잘 정의되고 지역화되어 있어 복잡성이 낮기 때문이고 HE는 BV 패턴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에 중간 복잡도라서 3개의 이너 블럭을 사용하고 EI 패턴은 잘 지역화되지도 않고 잘 정의되지도 않아 복잡성이 높기에 5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내부 블록 수, 필터 수 등등의 레이어들은 CNN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3개의 CNN 모델을 병렬을 쓴 이유가 4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CNN 모델 하나보다는 3개의 다른 CNN을 이용하는 것이 복잡성이나 매개 변수들에서 요구되는 것이 적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델이 4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보다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인 DEAP를 이용하였는데 피험자는 남자 16명, 여자 16명으로 총 32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EEG 데이터는 32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으며 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50에서 60Hz의 노치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4초 데이터 총 8초 데이터의 에폭을 이용하여 토포플랫을 그렸으며 총 99만 2800개의 토포플랫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때 토포플랫은 134 곱하기 134의 RGB와 64개의 팔로라 팔레트 색깔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으로 먼저 사람이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1에서 8번 피험자들의 데이터를 5명의 전문가들이 하나씩 확인하여 라벨링을 하였는데 이때 BV라고 판별되어 라벨링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HE라고 또 판별되어 라벨링
판별되어 두 가지로 라벨링 된 데이터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벨링한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일치율이 95.7%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트레이닝에 이용할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이 테이블 1에 나와 있는데, 이 위의 값들은 단순히 각 CNN에 해당되는 노이즈이고, 아래 값들은 해당되는 노이즈가 아닌 것들의 데이터입니다. 이후 이러한 데이터들은 70%는 훈련용으로 30%는 검증용으로 무작위로 분할되어 학습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은 모멘텀이 0.9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던트이었으며 L2 놈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폭수는 400으로 고정되었지만 이 왼쪽 아래 그림이 정확도와 로스 그림에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보면 모든 CNN이 100 에포크 이하에서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 프로세스는 10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성능에 대한 오차익렬은 오른쪽 그림과 같고 BV와 HE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EI는 97.9% 정도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EI 클래스가 가장 분류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왼쪽 위의 표는 20에서 32번째 피험자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분류 결과로 각 CNN에 해당되는 노이즈라고 판별된 데이터가 다른 CNN에서도 노이즈라고 판별되는 이중 노이즈가 발생이 되어 자세히 확인하였을 때 사람이 봐도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이것들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9번에서 19번째 피험자들을 CNN 모델에 넣어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결과로 CNN에서 열에 해당되는 이 UBS, BV, H, EI 데이터를 이 행에 해당되는 CNN 노이즈라고 판별한 오류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간단히 이 데이터는 UBS 데이터인데 BV라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은 간단히 이런 오류들의 오차익렬을 표시한 걸로, 이때 왜 이렇게 잘못 불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을 보았을 때 실제 사람이 구분하여도 잘못 분류할 정도로 이러한 뭔가 아이노이즈라고 판단되는 모호한 패턴이 있는 데이터였고, 이러한 모호한 패턴을 제외하고도 정확도가 99% 정도로 높았으며 민감도와 특이성도 마찬가지로 높은 값을 가져 노이즈를 잘 제거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후 이미지의 어느 영역이 예측에 사용되었는지 대략적인 위치 파악 맵을 그려주는 그래드캠을 생성하여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행은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며 열은 각 CNN을 나타냅니다. BVCNN은 활동이 정확하게 머리 전면 영역에 위치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행에서의 입력은 HE에 속하는 HEOG이며 HECNN의 활동이 머리의 측면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행에서의 입력은 EI에 속하는 EMG이며 EICNN은 양액값이 아티팩트에 잘 위치하고 맵의 나머지 부분들이 음액값이 잘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UBS로 어떤 CNN에서도 라벨링이 잘 되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노이즈를 잘 판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포플란만을 쓰는 게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라벨링을 도왔던 5명의 전문가들에게 이지랩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학습하여 이지랩에서 사용하는 ICA 라벨이라는 함수를 학습하도록 하고 토포플란만을 이용한 MCT에서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토포플랫 이외의 프리퀀시와 같은 다른 차원의 데이터들을 확인한 MCTPA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이즈 제거를 할 때의 정확도를 각 CNN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비교했는데 토포플란만을 이용해도 정확도가 더 높기도 했고 시간도 5분의 1밖에 들지 않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포플란만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온라인에도 좋고 학습도 빠르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리티즘인데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의 크기가 각각 다른데 데이터의 퍼센티지를 좀 맞추거나 다른 이유에 대해 근거를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적지 않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후 데이터를 20에서 32번째 피험자를 분석하다가 9번째에서 19번째 피험자로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왜 9번에서 32번 피험자를 분석하고 이후 5차행렬을 확인하여 나오는 오류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는지 좀 데이터를 낭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일단 토포플란만으로도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CNN 병렬 구조를 이용하여 학습 효과도 올리면서 계산량도 줄일 수 있으며 이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제 사람이 직접 제거해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잘 제거가 되지 않거나 유용한 이제 UBS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제거하는 것과 같은 수준까지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